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9대 군산시의회가 오는 4일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합니다. 시민들은 발로 뛰는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역 시민단체는 제8대 시의회에서 하지 못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30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이런 처분으로는 재발 가능성을 막지 못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제9대 군산시 의회가 오는 4일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합니다. 시민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시의회에 발로 뛰는 의정활동과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구했고, 지역 시민단체는 제8대 시의회에서 하지 못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4일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출범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 시민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시민들은 민주당 일색으로 구성된 시의회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했고, 소수 정당의 의원이 선출되지 않아 다양성이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시민들은 새로운 시의회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랐습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어떤 바라는 바라든지 아니면 그런 목소리를 정확히 시 정책에 반영해서 좋은 여건이 되도록 해주는 게 우리한테 바람이죠. 그동안 일부 시의원들이 시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사적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며 쓴소리를 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본인의 이익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 발로 뛰는 역동적인 행정을 보여주기를 요구했습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들어보시고 그 시 표시기에 좀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고생들은 하시는데 앞장서가지고 좀 잘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도 새롭게 출범하는 시의회가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의 요구에도 시의원과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가 제8대 의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제9대 의회에서는 반드시 부동산 전수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만큼 상임위원회 참여 전 겸직 사실을 신고하고 조항을 숙지해 사적 이익 추구를 미리 방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산시에 의존할 필요 없이 의회에서 시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이게 실천되지 않았다. 시민들의 우려를 안고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제9대 군산시의회. 9대 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는 의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고군산 군도 해상에 괭생이 모자반과 해파리가 발생해 어민 피해가 우려됩니다. 괭생이 모자반은 중국 해상에서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양식 시설에 달라붙는 경우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악취 등을 유발합니다. 또 수온 상승에 따른 해파리 개체수 증가도 어업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현장 예찰을 강화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해 해상 수거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 직파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가 새만금에서 착수됐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드론을 활용해 벽시 등을 파종할 경우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새만금 간척지를 대상으로 현장 실증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드론은 대부분 방사형으로 분사되면서 균일하지 못한 씨앗 살포가 문제점으로 떠올라 오는 2024년까지 현장 실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계획 부지에서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녹청자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지난 25일 새만금 수락갯벌에서 녹청자 조각 여러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발견된 녹청자 조각은
고려말에서 조선초, 서남해안 일대에서 제작된 민수용 녹청자 그릇편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물이 발견된 장소는 남수라 마을에서 1.1km 떨어진 새만금 신공항 계획부지 북쪽 지점으로 육상 태양광 부지에 수로를 설치하기 위해 모래를 파내면서 드러났습니다. 익산 평화동의 LH 아파트가 다음 달 14일부터 일반 분양을 시작합니다. 평화동 LH 아파트는 오는 2024년 말에 준공될 예정이며 전체 1,382세대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094세대입니다. LH 전북지역본부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3.3제곱미터당 분양가를 800만 원대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익산시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으로 89억 8,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가구 원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145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군산시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으로 76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원금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수령할 수 있으며 선불형 카드로 지급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인력 채용이 다음 달 이뤄질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다음 달 초순 인력 모집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모집 분야는 용접과 도장, 전기, 기계 등이며 올해 모집 인원은 협력사 필요 인력 224명과 신규 인력 78명을 포함해 모두 302명입니다. 선발된 인력에 대한 교육은 오는 8월 시작됩니다. 군산시는 오는 10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따라 연간 10만 톤 규모의 블록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문화재단이 내년 초 출범할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주요 추진 사업으로 문화재단 설립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다음 달 열리는 전라북도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재단 설립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9월 발기인 총회와 임원 구성 등에 나서고 설립 등기를 거쳐 내년 1월 문화재단 출범식을 열 방침입니다. 군산시는 익산처럼 독립법인이 아닌 직영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이 경우 군산시장이 이사장을 맡게 됩니다. 네, 최근 익산의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교육당국이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10일과 특별교육 3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부모들과 현직 교사들은 학교 폭력 대응 시스템에 한계가 드러났다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익산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30일을 처분했습니다. 또 해당 학생의 치료를 병행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출석정지와 특별교육 처분이 끝난 이후 또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느끼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 무기력감. 중요한 건 그게 아이들한테, 선량한 아이들한테 이제 피해가 간다는 거.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학교 폭력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는 강제 전학과 퇴학 처분이지만 이 가해 학생에게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 익산교육지원청의 입장입니다. 가해 학생은 이전 학교에서 강제 전학을 왔던 상황이어서 재전학 조치는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초등학교가 의무 교육과정인 만큼 퇴학 처분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직접 접수하는 통보제가 있지만 교사 책임을 져버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는 직접적인 신체폭력 행위 외에 정신적인 피해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학교폭력 사안에서도 피해 호소 학생 17명 중 3명만 피해 학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현장 교사들조차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악순환인 게 참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악순환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학교 현장은
이제 손을 놓게 되고 애들은 방치돼 버리고 그런 아이들은 악용하고.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언어폭력과 협박과 위협, 반려동물 죽이기까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데 반해 대응 시스템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7일 만에 가장 적은 3,4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3,315명, 해외 유입 11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68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자릿수로 감소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9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3명, 익산 29명, 군산 14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5일 기준 0.91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내에서 벌집 제거 요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만 해도 8,052건이었던 벌집 제거 요청은 지난해 11,192건으로 집계돼 27.7% 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여름철 기온이 오르면서 도심 속 벌집도 늘고 있다며 벌쏘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종식 도의원이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도의원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정치 공작으로 몰아 무고로 고소한 강임준 군산시장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교묘히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사 지연은 강임준 군산시장의 시정 활동에 악영향을 줄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도의원은 지난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임준 군산시장 또는 선거 캠프 관계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촌영맨 전북본부가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 노동제 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이미 주 40시간 노동제를 채택하고도 연장근로, 탄력근로제 등 다양한 우회로를 만들어 노동시간 단축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향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의 각종 체육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익산시는 반다비 체육센터와 펜싱 아카데미, 북부권 어울림 파크 골프장이 하반기에 완공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와 펜싱 아카데미는 오는 10월 익산 종합운동장 내에 지어지며 장애인을 위한 수중 운동실과 다목적 체육관, 펜싱 경기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북부권 어울림 파크 골프장은 오는 9월 편의시설을 포함해 18홀 규모로 준공됩니다. 익산시는 이 밖에도 내년까지 금마축구공원 추가 구장을 조성하는 등 순차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저신용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익산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익산시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들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최대 5년간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군산에 공공심야약국이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단골 온누리 약국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약국으로 선정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로 공공심야약국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됩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폭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자에 대해 민주당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감찰단은 27일 우 당선자를 불러 폭언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우 당선자는 지난 20일 완주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시의원 당선자와 직원을 향해 폭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전주시 의원들은 공개 사과와 당 윤리위원회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현직 지방체육회장의 선거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도의회는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 지방체육회장이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지방선거 등에 출마하게 되면 체육회를 선거 조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선 지방체육회도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을 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등의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나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대표자는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 90일 전에 사직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교육협력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지역교육협력 컨설팅은 다음 달 11일까지 이루어지며 교육경비 지원 현황 등을 지자체와 공유해 효율적인 협력 사업과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가 치러진 만큼 단체장 교육 관련 공약을 점검해 실현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민주당이 지역위원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익산과 군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금의 지역위원장직을 다시 맡겠다며 신청을 마쳤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익산갑 지역위원장은 김수훈 국회의원이, 익산을 지역위원장은 한병도 국회의원이, 군산 지역위원장은 신영대 국회의원이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총선 전까지 지금의 현역 위원장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군산 신역세권의 상업과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일반에 매각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북지역본부는 다음 달 18일부터 해당 용지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신역세권 상업용지 15개 필지는 제곱미터당 123만 원, 근린생활용지 17개 필지는 제곱미터당 103만 원 수준입니다. 한편 군산 신역세권은 내흥동 군산역 인근에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군산 조촌동 행정복지센터가 매각됩니다. 군산시 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46회 1차 정례회에서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매각을 핵심으로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통과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센터와 부속 건물 및 토지이며 대상의 총 재산가액은 10억 887만 9,766원입니다. 군산시는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로 인해 센터를 임시청사로 이전했으며 감정평가 등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한 청년 기업들이 사업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후원하는 청년 창업 우수기업 공모전에서 메디프레소와 밀프로젝트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에는 순천맥주가, 장려상에는 퓨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124개 팀을 지원했고 이 중 73개 팀이 사업화에 성공했습니다. 군산시가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학원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7월부터 저소득층 가정 자녀가 학원을 다니는 경우 기존보다 3만 원 늘어난 1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군산시 학원연합회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해 학원비의 40%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학원비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지원 신청은 군산시 교육지원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지역의 현안을 주제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송악동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의 참여자를 7월 8일까지 모집합니다.
군산 조촌동이 지난 2월부터 관내 저소득 어르신 15가구에 2주마다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산 경암동이 환경기반 시설 정비와 함께 하절기를 맞아 철기마을 관광지와 관내 주변 도로변에 여름철 화초인 베고니아를 식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5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1.5m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